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더위가 기세를 부리더니 비가 주룩주룩 장마의 계절이 왔네요. 덥다 못해 습한 날씨라니 루나는 너무 힘들어버려. 그래도 나름 햇빛 쨍쨍했을 때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당분간은 우산과 함께 한 몸이 되어보자고요. 이번 장마에는 부디 별일이 없길 빌면서 삼차에서 온 언니들과 함께 재밌게 오늘 방송해볼까요? 쉿, 언니만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방송자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월에 레지파로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쿵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지파에 보여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7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로스트마의 셀프님이십니다. 여자친구가 자존심이 세서 굽히지 않고 싸워서 문제입니다. 이게 연애의 짜릿함이라면 겸허히 감내해야 되는 건가 싶네요. 가끔 꽉 막힌 이야기를 할 때면 말이 확 막히는 기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선 괜찮아요. 나름 본인에게 프라이드도 있는 것도 꽤 멋있고요. 근데 진짜 평소엔 멋있는데 왜 저한테도 그렇게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흐흐. 라고 하시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연애의 묘미는 역시 싸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래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가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부분을 맞춰가는 게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연애의 묘미라 생각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신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매운맛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나 좀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연애라는 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뭐 어디 가고 뭐 서로 사랑하고 꽁냥꽁냥거리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도 서로의 감정을 부딪히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화해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매운맛과 쓴맛을 같이 오가는 게 연애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사람마다 연애의 단맛이랑 이제 상콤한 맛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연애의 장점이다 단점이긴 한데 연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나도 누군가의 선생님이었고 제자였고 누군가도 나의 선생님이자 제자였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그냥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고 사랑과 연애라는 감정 하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도 본인을 돌아보게 되고 뭐 가끔씩 본인을 못 돌아보게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연애를 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많이 변화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또 헤어지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제 사람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 된 인간이 다른 애한테 가는구나. 내가 똥차를
뭔가 좋게 고쳐놨는데 벤치가 되어서 다른 애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배합하는 것도 약간 연애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약간의 본인보다 좀 모자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진 않고 늘 본인보다 좀 대단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늘 상위 계층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 계층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그 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연애의 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연애의 고수들이 있는 반면에 연애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뭔가 좀 진득하게 하는 약간 잠잠바리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연애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상위 계층이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애 고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로 해보지 못한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뭔가 같은 즐거움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솔직히 이건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서 싸우기 시작하죠. 네, 연애에도 싸움이 시작이 되게 하는데 그리고 뭔가 연애를 좀 잔자바리를 했다 싶으면 의외로 뭐 진국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한 부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변화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뭔가 겉모습이 약간 완벽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 가불관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을로서의 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들은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이 연애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늘 쭉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다려서 완벽한 사람을 생각을 해도 어느 부분에선 그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쭉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그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그냥 잘 맞춰가면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연애의 좋은 점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연애의 안 좋은 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연애에 좀 열이 좀 떨어지는 식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큰 소리를 오가지 않고 싸우면 너무 좋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게 되면 당연시 말이나 톤이 높아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톤과 소리를 높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능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한 발자국으로 뒤로 가야 돼요. 내가 그 현장, 그 싸움의 현장이 있다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서 가능한 침착하게 머리를 식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단연간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쉽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꼭 연애를 잘 하시길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지 않아서 찾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뭐 여자친구 분께서 자존심이 너무 세서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싸운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그녀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일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할 것 같고 사연자분께서도 과연 자존심을 굽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미안해요. 또 언니의 편이 돼주지 못하는데 저는 싸우는 게 솔직히 서로가 서로의 감정 싸움이고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객관적으로 봤어도 난 잘했는데 제가 나빴다 하면 뭐 편지를 쓰거나 하면서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쉽다, 좀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싸우면 사람이 갈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원래 연애라는 게 보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충을 하다가도 너무 그 양이 너무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게 꼭 싸움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싸움을 통해 다시 깎아내리고 다시 쌓고 하는 게 연애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언니 그 자존심 센 분과 어쨌든 사귀기로 결심을 하시고 연애를 하셨잖아요. 경험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자존심을 덜 상처받게 하면서 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네, 레츠파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연애 상담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언니 화이팅 하시고 언니가 신청해 주신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츠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신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정보 띵동. 7월 3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네팔 성소수자 커플 결혼 등록 합헌 소식입니다. 네팔 대법원이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등록을 허용하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획기적인 명령은 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네팔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스페인 뉴스 통신 EFE는 현지 시간 6월 28일에 7+4 시레스타 대법원 판사의 단독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에서 지금까지 모든 문서에 남편과 아내를 위한 조항만 있고 두 남편이나 두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앞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티의 핑키 구릉 회장 등 9명은요. 지난 7일 성수자 커플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냈습니다. 구릉 회장은 이번 명령이 비록 잠정적인 것이지만 만족한다면서 의회가 현행 결혼평등법을 개정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명령이 법적인 결혼 등록을 원하는 성수자 커플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17년 개정된 네팔 민법의 조항들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부부와 가족 생활을 시작하도록 마련된 영구적이고 침해할 수 없으며 성스럽고 사회법률적인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BTQ 그룹의 권리 면에서는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는데요.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네팔 헌법은 LGBTQ 권리를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또 모든 차별적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명령했는데요.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연구하는 정부 산하의 한 위원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천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총리실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수자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 대법원 명령이 나온 것인데요. LGBTQ 그룹은 아직 동등한 결혼 관련 권리는 물론 재산권, 교육권 등 일절 허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릉 회장에 따르면 네팔에는 결혼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이 약 300쌍이 있고 결혼 관련 법률의 위비로 공개적으로 나오길 원치 않은 커플도 수백 쌍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획기적인 명령으로 더 많은 커플이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띵동은 홍준표 시장의 퀴어단체 대구경찰청장 검찰 고발 관련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퀴어 축제에서 충돌한 퀴어 단체와 대구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퀴어 단체와 대구 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퀴어 축제 추진위원회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봤다며 대구 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때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시작했는데요. 지역 사회에서는 홍 시장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통쾌하다는 반응과 갈라치가 도를 넘어섰다는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대구 종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및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검찰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12일 대구 수성구 정교조 대구지부 강당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손배소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혀 법정 싸움이 될 전망인데요. 갈림길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 해안을 가진 사회가 되길 바라며 7월 3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번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만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가끔 인생은 끝없는 길처럼 기약 없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시계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끼듯이 어디까지 왔나 돌아볼 시간에 계속 앞으로 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면서도 간혹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언젠가 모퉁이를 돌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곤 해요. 마치 평행세계처럼요. 사실 나의 길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튼 언니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어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니 태님은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그럼 퀴어인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퀴어 인사이드.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네, 퀴어 인사이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퀴어 인사이드는 아시다시피 언니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업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드디어 업소 얘기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게스트 세스님. 안녕하세요. 네, 세스님의 인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덥고 심지어 비까지 와가지고 약간 지금 제정신이 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너무 제정신이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해 드릴 업소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 상호명은 우먼월드, 줄여서 우월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가게라고 하면 이제 몇 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주가 맛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우월. 혹시 세진님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정말 맛있는 곳인데요. 일단 업소의 모토는 이쪽만이 편안한 공간을 원하시는 게 이쪽 이제 우월 사장님의 모토셨고, 일단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커플이 오거나 친구끼리 오거나 좀 두 명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는 그 바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기도 했었어요. 혼자 술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하지만 미묘하게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리에 테이블이 있고 편안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말을 많이 시키지도 않고 저는 그 직원분들이 말 시키는 게 정말 싫어요. 그냥,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세진님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을 좀 거는 스타일이어서. 누구한테? 직원한테요? 네, 뭐, 직원분이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아이고. 걸거나.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냥 혼자서 그냥 술만 마시고 싶다 하면 그냥 적적하게.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사장님이랑 얘기 안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 하는 편이에요. 저랑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전 코너 때 뭘 했었냐면, 그러니까 6월 방송이나 5월 방송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저는 I형이니까 약간 E형이 어떻게 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제 친구도 E형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정말 잘 걸고 엄청 스스럼 없이 노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타인과 낯선 사람과 저렇게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그런 친구들이 또 크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날에 딱 끊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맺고 끊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세진님도 그런 사람이군요. 네, 약간 네.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도 약간 내일 보고 안 볼 사이니까 오히려 더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더 신나게 놀고 내일 안 네. 보면은 이제 끝이니까 그냥 지금을 즐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을 즐기자 약간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근데 가끔씩은 그런 일이 있긴 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 뭐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이게 많지. 다시 안 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하자. 저지르자. 그래서 딱 저지르고 한 3일 동안 알아 누워요.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외향형은 끌어서 모아도 딱 한 6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시간 동안 저를 봤던 사람들은 루나님은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다. 심하게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극 내향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업소에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퀴퍼를 했었잖아요. 서울 맞아요. 퀴퍼. 네네. 네, 제가 아쉽게도 대구 퀴퍼는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서울 퀴퍼는 마침 그때 딱 시간이 돼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그냥 갑자기 그날따라 너무 레스파가 너무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한 4년 전, 5년 전쯤에 만들었던 그 스티커를 들고 그 짹짹이 SNS에다 이제 올린 거죠. 네. 오늘 저를 만나신 분들한테 이걸 드리겠다. 하고서는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고 막 그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네. 오다 가다 만나는 낯선 사람들한테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가져가셔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키퍼가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루나 파티라고 해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진짜요? 네. 가고 싶었는데.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진짜요? 했었어요. 저 몰랐어요. 아니, 저 서울키퍼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돌고, 네.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왜 네. 누나님을 못 봤을까요?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의 외향성이 네. 결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키퍼에서 이렇게까지 외향성이 결여가 되면 앞으로 있을 루나 파티를 못 즐기기 때문에, 네네.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좀 피했어요. 더위도 피했고 너무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처음으로 퍼레이드를 못 갔어요. 저도 퍼레이드 그냥 포기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네.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33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불지옥 그 자체였는데. 맞아요. 진짜. 또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루나 파티를 제가 이제 주최를 했고 놀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침 11시에 갔으니까 밤 12시 정도까지 놀았었거든요. 장난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장소를 옮겼을 때, 네. 그러니까 파티가 다 끝나고 이제 몇 차 가자 해서 갔었을 때 갑자기 약간 텅 빈 느낌이 들면서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못 하겠고 손도 못 들겠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진짜 MT 상태가 된 거예요. 약간 그 HP가 다 깎인 다 상태. 깎인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깎여도 집에 갈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와 그날은 진짜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약간 그 연료가 없는 것처럼 연료가 없는 로봇처럼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일단 물 마시고 네. 샤베트 먹고 하면서 좀 그 HP를 좀 간당간당하게 살려서 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 바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와 진짜 제가 잘하셨네요. 그 할증을 원래 좀 무서워하는데 와 그때는 할증이 뭐고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바로 샤베트와 이제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택시가 또 잘 잡혔네요. 다행히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잡히면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타고 왔죠. 그러고 나서 3일을 알았죠. 딱 일어나니까 오후 3시였나? 진짜 깊게 잠드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MT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신 하지 말아지라고 한 3일 동안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의 외향성은 한 12시간 정도 이제 불태우고 나면 3일 동안 이제 채워지고 그 이후에 또 시작이 되는구나 해서 네, 또 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또 제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딱 돌면 또 하겠죠. 나중에 이렇게 놀게 되시면 저 좀 네. 데려가 주세요. 네, 데려가 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때 친구들하고 놀았을 때 이 얘기 나왔었어요. 우월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결국 못 갔거든요. 거기도 이제 원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퀴퍼가 끝나고 나면 웬만한 술집은 다 예약 만석이에요. 맞아요. 네, 사람들 꽉 찬다 하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못 가니까 결국에 못 갔는데 제가 평소에 갔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딱 그 4인석 테이블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친구들하고 딱 4인 팟으로 갔었는데 안주가 너무 맛있었고 안주가 너무 맛있었다. 기억에 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월에 유명한 전골이 하나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시그니처 우월한 전골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장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이제 우월 사장님이 살찐 이유라고 아마 부제가 써 있을 거예요. 그 전골 옆에.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맛있나 보다. 한참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고요. 약간 밀푀유나베처럼 해놔가지고 네.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게 버터 골뱅이? 버터 골뱅이? 버터 마늘 골뱅이였나? 있어요. 네. 근데 딱 들으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버터에 뭔가, 무슨 골뱅이야 이러는데 네, 조합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맛있어요. 진짜요? 정말 맛있고 오동통해요. 걔네들이. 와.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이죠. 왜냐면 국물을 먹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뭔가 티를 먹기에도 약간 더부룩하고 했을 때는 딱 그 골뱅이가 최고더라고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네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드릴 거는 닭발이 정말 맛있고요. 무뼈닭발이에요, 심지어. 와, 물론 완전 최고이죠. 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분들마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뼈닭발의 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랑 이제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계란말이를 시키면 계란말이에게 그 뭐라 그림 그려주는 거? 그림도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 케찹으로
글씨로 써줘요. 약간 다잉 메시지처럼. 다잉 메시지요? 다잉 메시지처럼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레터링이라 하지 않나요? 그 말이 생각이 났어. 그 레터링이. 네, 레터링을 해주십니다. 네. 저는 늘 그게 빨간색이 다잉 메시지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부엌에 계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약간 살려줘라는 식으로. 네. 물론 살려줘라 쓰진 않았어요. 그냥 오늘 너무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짧게 쓰시는데 늘 볼 때마다 이제 다잉 메시지 같다. 근데 그런 센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월을 가는 게 너무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고 너무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가게 분위기, 그러니까 그 데코 자체는 엄청 차분하고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어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꽤 왁자지껄해가지고 그 미묘한 그 갭 차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참 처음에 초창기 때는 약간 좀 더 어둡게 하셨는데 요새는 좀 살짝 밝게 하셔가지고 네, 서로의 얼굴을 볼 정도는 됐기 때문에 안면 인식인가요? 안면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 글씨 쓰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우월 자체가 그 테이블이 글씨 쓸 수 있는 약간 대리석 같은 거라 가지고 우와, 신기하네요. 한참 그걸로 이제 입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 대리석에다가 이제 그 마커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왔다가 쓰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와, 완전 특이한데요. 네, 최근에는 그 벽 쪽 창문에다가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 뭐 누구누구 왔다 가면 오늘은 뭐 몇백 일임, 뭐 오늘은 뭐 누구랑 사귀었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벽 쪽에는 써도 되는 거죠? 벽 쪽에는 안 썼고 그 창문에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약간 할미처럼 아유 애들 잘 논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묘미도 나름 있는 게 네, 5월에 약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지금 진짜 맛있어요. 정말. 아니, 안주가 최고예요. 안주가 최고라는 게 거기다가 루나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죠. 전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추천 안 하는데 그런 제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를 믿고 언니들 듣고 계시죠? 저를 믿고 저도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5월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게 그 레즈 업소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다른 정체성인 분들도 가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지정 여성이신 분들하고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안주가 너무 맛있고요. 그게 제일 슬퍼요. 아마 안주가 맛있어가지고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고 저희한테 후기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5월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5월에는 평일에 이제 코인 이벤트를 해요. 코인 이벤트. 그 칩 있잖아요. 저희 뭐죠? 마작이 아니고 뭐죠? 포커 하는 그곳 있잖아요. 네네. 그 카지노에서 쓰는 카지노에서 하는 그 칩이 있는데 그 칩이 이제 코인이라 그래요. 네. 근데 그 코인을 얻기 위해서 다른 테이블하고 경쟁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가 저희 코인 따러 왔는데 저 2개 걸 테니까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팔씨름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은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테이블끼리 같이 노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 한 번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요물에 생각하거든요. 약간 헌팅인데요? 네, 헌팅을 이제 코인을 빌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도 할 수 있고, 좋은 사이가 되면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맞아요. 가지 인연이 있으니까, 그 인연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점도, 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코인 이벤트가 좀 끌려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네네. 제가 간과를 했죠. 제가 내향형이라. 그거는 약간 인싸 느낌인 사람들만 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한 번 이제 도전을 직원분하고 했어요. 직원분한테. 그래서 이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하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 다른 테이블에다가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코인이 몇 개 이상 이제 모이면 그걸로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아마 어떤 식으로 10개인가? 그랬었는데 저랑 제 친구 둘 다 약간 말고기가 좀 애매해서 서로가 서로의 술을 마시면서 코인 10개를 모아서 아마 이게 술뿐만 아니고 그 안주도 코인에 포함이 돼요. 희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안주를 이렇게 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코인을 줘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코인 10개를 모으고 그걸로 다시 술을 바꿔 먹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술 마시면 된 거 아닌가요? 그쵸. 뭐 서로가 각자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나름 행복한 해피 엔딩이 되었긴 했는데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안주를 그러면 시키면 코인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코인을 얻어서 안주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단 제가 고른 것만 생각이 나니까 안주를 시켰는데 코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코인을 10개를 모아서 술을 바꿨고요. 아마 제 기억상 코인 10개가 술 한 병이었던 것 같고 안주 하나에 코인이 하나였나? 2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2개였겠죠? 아마? 아니면 제가 얼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아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술을 마시면 코인은 없고 안주 시켰을 때 코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이 하나였나? 아니면 그 술이 하나고 안주가 2개였나? 하여튼 코인을 줬어요. 꽤 드셨네요. 꽤 많이 먹었어요. 꽤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꽤 재밌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소주를 이제 술을 이미 얘기했으니까 술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사람이 많기도 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말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평일에만 하는 이벤트인 이유가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오시는 분들끼리 약간 소소하게 놀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이벤트네,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저희끼리 많이 먹는 이벤트가 됩니다. 네. 근데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사람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갔을 때가 아마 화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금요일이었나? 아닌데? 금요일엔 내가 녹음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일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놀기가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을 내향이 형은 속으로 했습니다. 왜 애매하다고 느끼셨죠? 뭔가 다른 테이블하고 놀고 싶은데, 다른 테이블이 본인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다가가기가 좀 힘든 내향 형이라서, 네, 혼자 눈치만 새글새글 보다가, 술 마시고 딱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이미. 네,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꽤.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또 어떤지 또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네. 다음번에 같이 가보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래서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큐어 인사이드는 7월의 업소 5월로 끝났습니다. 네, 언니들 5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저 많이 홍보했습니다. 네. 제가 몇 개 없는 가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 맛있어서 좋아해요. 네. 저는 맛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그 5월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 더. 어떤가요? 추천할 거. 짜게치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짜게치 맛있으면 짜게치 최고죠, 진짜. 짜게치 최고. 그래서 이것도 알려주면 되겠구나. 저의 코스. 일단 저는 맥주를 마시면 처음에는 일단 골뱅이를 시켜요. 골뱅이는 꼭 들어가요. 골뱅이 시키고 한참 먹다가 무뼈 닭발을 시키고 근데 닭발 먹다 보니까 좀 매워요.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럼 이제 계란말이를 시키는 거예요. 계란말이 좀 먹다 보니까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짜게치 딱 시켜요. 그럼 짜게치와
약간 남은 이제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이제 집에 이제 가는 거죠. 단짠을 즐기면서 그렇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먹는 게 저의 추천 메뉴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맥주 한 2개 거나 소주 한 병 정도 이제 먹으면 딱 좋은 것입니다. 약간 기분 딱 좋아질 때. 딱 알잘딱할 때 집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드시는 언니들이 계신다면 사장님한테 이거 루나님 추천해줬다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장님이 꽤 이쁨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농담이고, 네, 사장님이 가끔씩 이제 저 오면 이제 알게 모르게 약간 챙겨주시거든요. 네, 너무 스윗하시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닌데 네, 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소울 푸드가 있는 네, 우월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많이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부터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그 골뱅이가 약간 버터 들어가고 해서 네네. 어떤 맛일지 좀 예상은 안 가요. 맛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의 맛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이냐? 네. 일단 버터 맛은 아시죠? 그리고 약간의 갈릭 맛도 좀 아시죠? 거기 알리올레 약간 맛이 나면서 그러니까 알리올레 맛이 나면서 약간의 버터 향이 나는 하지만 딱 씹는 것은 약간 그걸 뭐라 얘기해야 되죠? 그 씹는 식감이 약간 꼬들꼬들하다. 그걸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 첫 코너인데 벌써 또 배고프면 어떡하나 싶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네. 개인적으로 뭐 넣는다 하면 뭐 라면 사리 같은 거 딱 라면 사리를 넣을 수가 있었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생각에 그런 것도 첨가가 되면 그 약간 더 좋지 않을까. 스파게티면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로 오일리하진 않아요, 또. 그래서 딱 버터 골뱅이 딱 이 느낌이라서. 이건 먹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먹어봐야지 알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침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어쨌든 언니들 큐&A 사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너무 침이 나오니까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바쁘다 현대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키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코너. 큐어는 업무 중.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코너 큐어는 업무 중이 왔습니다. 네, 지금도 세진님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큐어는 업무 중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7회 주제가 뭐죠, 세진님? 잃고 어떻게 하나요? 네, 이게 회사원이나 이제 일하는 언니들을 알다시피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잃고를 하게 되는 게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의 밥줄과 걸려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숨기게 되면서 약간 멜랑콜리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맞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비키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왜 면접을 보러 가면 머리를 길러야 할까요? 특히 여자분들. 맞아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게,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직을 준비를 할 때, 네. 머리가 길지 않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머리를 쉽게 못 잘라요. 너무하다. 아니,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 자를 수도 있고 한데, 네. 그거를 허용을 못 해주면. 허용을 못 한다기보다는 제가 본인을 허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이직을 할 때는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머리는 또 엄청 짧은 제가 좋아하는 머리 엄청 짧은 머리라서 네. 전 또 머리를 좀 늦게 길러요. 기는 속도 좀 느려가지고 네. 남들은 그냥 짧은 커트 치고 나서 단발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저는 그냥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직을 2년 동안 기다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발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머리를 엄청 기르고 있는데
엄청 길러서 나중에 한 번에 좀 자르고 싶은데 싶어. 이놈의 회사들이 늘 약간 불안불안한 고용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네. 제가 본의 아니게 머리를 계속 기르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머리 자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모습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나쁜제? 망나니처럼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망나니요? 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네. 세신님 어때요? 세신님도 머리 기르고 면접 보시죠? 네. 그쵸? 저도 그래서 어디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르고 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 진짜요? 반대로? 네. 왜? 네가 뭔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머리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이건 돈을 주시던가. 그니까요. 네. 약간 그러고 이제 면접 보는데, 그 머리 너무 길어서 좀, 그냥 단정하게 좀 자르고 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자를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아니, 돈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으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느 면에서는 퀴어들 중에서 패싱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머리를 길러야 되시고 반대로 나는 그렇게 여성 패싱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원래 머리가 짧은 게 잘 어울리신 분들인데 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을 어쨌든 간에 여성으로 패싱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래저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머리를 꼭 기르시고 그 머리를 기르는 본인의 모습에서 약간 괴리감을 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면접을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숨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보면 볼수록 그냥 그냥 일코를 해야 되나? 일코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고 네. 물론 다행히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합격을 한 곳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됐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지만 거기서 또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또 네. 그렇게 나와버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쵸, 돈을 벌려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힘들다.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일하시는 퀴어분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약간 정지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가끔씩은 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한테 약간 현타를 맞으면서 네,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혹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희 엄마께서 넌 좀 제발 그냥 일반적으로 좀 살면 안 되겠냐. 미안한데 난 2반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하고 다니고 좀 뭐 옷도 좀 일반 사람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되겠냐. 비슷하게 하고 다녀라. 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 네. 그렇게 해야 사회에 맞춰줘야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명언을 하니까. 또 날리시는군요. 네. 그렇죠. 뭐 그것도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한 모습 안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뭐 체형이랑 외모랑 여러 가지로 재단할 때가 좀 기분이 나쁘긴 하죠.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로봇처럼 딱딱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네. 개성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체형이 마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남자친구 없으니까 남자친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뭔가 쟤는 뭔가 살이 쪘으니까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들이 관심이 없을 거야.
뭐 인기가 없을 거야로 너무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근데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나는 남자친구가 없는 거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너무 자증이 나는데 그렇다고 또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또 잃고의 문제니까 네. 저는 잃고를 굳이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로 바꿔가면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건데 제가 거짓말 잘 못해요. 네. 거짓말 하다 보면 들켜요. 네. 그런 습습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아가지고 애초에 그냥 없다고 그냥 아예 못 박아 놓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들키면 사실은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귀진 않는다 정도까지 거짓말은 해요. 뭐 사실이니까. 사실이 거기까지. 하니까 뭐 남자친구는 아니니까. 네. 그쵸. 남자친구는 아닌데요.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는 사람이 있긴 해요. 정도로 그냥 쿨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게 더 낫죠. 네, 맞아요. 거기서 굳이 제가 뭐 커밍아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들 어느 정도 느끼시더라고요. 저 아이는 퀴어다. 네, 저 아이는 레즈비앙이다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중에도 그냥 애인이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그 반대 성별로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여자친구를 얘기를 할 때 애인으로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애인 나이 차이 많다고 얘기해요. 나이 차이 많고 외국 사람이고 해서 한국이 없다. 얘기하고 가끔씩 이제 놀러 간다 했을 때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외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 아예 그렇게 그냥 스케일 크게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써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써먹어주세요. 네. 꽤 많이 쏠쏠하게 잘 듣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남자친구 있으시나요? 이건데, 이 얘기 들을 때 약간 기분이 묘해요. 맞아요. 남자친구는 없지만,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사귄 사람이 남자는 아닙니다, 일단은. 네. 본인도 본인의 남자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이긴 하지만 네. 그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아니고 싶다. 약간 이럴 때도 너만 아니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그 패싱이 이제 남자로 네네. 그러니까 지정 성별이 남자이신 분이 네. 혹시 그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던져서 너 골키퍼 있는지 물어보는 그 질문 얘기하시는 거죠? 그땐 너는 아니지만.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물어보시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일단은 너는 아니다. 그쵸. 넌 들어갈 자리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유하게 돌리죠. 근데 솔직히 아까 전처럼 뭐 외국 사람이다, 뭐 외국에 있다, 뭐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게 제일 빠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이제 친구랑 그 술집을 갔는데 술집 가서 그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 남자친구 있냐, 뭐 그 혹시 없으면은 자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말 돌렸다가 또 혹시 전화번호는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한번 하려면 그냥 아예 파지 뭐 그렇게. 찍어서 먹어보듯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 네, 그러고 나중에. 노매력인데, 그것도. 네, 거기다가 근데 뭔가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뭔가. 네. 분위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인스타 있냐. 네. 아니지. 인별 있냐. 인별 있냐. 네, 인별 있냐. 막 물어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리고. 아이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차단했어요. 나중에 집 갈 때 차단했어요. 차단하고 집 가고 있는데 인별로 잘 들어가라고. 연락 오는데 너무 그러시는구나. 네,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단했어요. 소름 돋으면 차단해야죠. 네. 그건 전혀 뭐 나한테 먹히지 않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혹시 네.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 저희가 그 요즘에 듣고 있는 노래인데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서 스트레 제터버그의 바디 투 바디. 오. 네, 이 노래를 듣고 저희 또 얘기하러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는 노래인데요. 요새 저의 노동요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큐어는 업무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경조사 휴가 있잖아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맞아요. 도대체 결혼 휴가는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혼 언제 하시나요? 많이 물어보시고 주변에 또 결혼하셔서 여기저기 막 휴가 가시는 거 보면 나 혼자 일하고 있고 네. 약간 서러워요. 서럽고 서러운데 네. 뭐 큐어들 중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겠죠. 너 언제 결혼할 거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나만 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3분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달에. 아니. 그냥 그 연도에. 연도에. 그 하반기 때 결혼을 3분이 하시는데, 네. 각각 다른 월에 하셨죠? 네.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밥 같이 먹는데 자기들끼리 할 법한 얘기를 막 하고 뭐 스드메 얘기하고 뭐 어디 업체가 좋았느니 뭐 저 업체가 좋았느니 뭐 이 플랜을 꼈는데 뭐 이걸 해주느니 뭐 이 식당은 뭐 언제 갔는데 막 뭘 해주느니 뭐 꽃장식이 뭐 얼마였는데 뭐 어디로 가면 뭘 했느니 뭐 심지어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을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진짜, 와, 저런 걸 하는구나 싶은 생각만 들지, 저는 못 끼잖아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혼자 밥만 슥슥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지금 듣기만 해도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뭐 한다 이러는데 난 잘 모르겠고. 근데 또 제가 또 관심 없어 보이면, 저분은 결혼을 안 하실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결혼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게까지 그들만큼 그게 열정적이지 않은 것뿐인 거고. 네. 어쨌든 그렇긴 하는데 본의 아니게 뭐 더더욱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게 있죠. 네. 있어서 경조사 휴가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막 일주일 넘게 가고 싶고. 네. 부러워요. 신혼여행 가시는 거. 가고, 네.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를 내시면서 가시는 거 매우 좋죠. 본인 연차 별로 안 깎이시잖아요? 맞아요. 뭐 가끔씩은 본인 연차 다 쓰시면서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나도 내 연차 쓰면서 놀러 가고 싶어요. 나도 15일씩 가고 싶고, 나도 유럽 가고 싶고, 네. 나도 하와이 가고 싶고요. 너무 좋다. 누구는 가기 싫은가? 누구는 뭐 비행기 못 타나? 근데 나는 내 연차 까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뭐 내 연차 만약 15개면 15개 다 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 슬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러워요.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게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들의 연차를 별로 안 깎고 막 몇 주씩 가시는 게 좀 부럽죠. 네, 그것만 부러워요. 결혼한 거 별로 안 부럽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제 뭐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해야 네. 그런 호사를 그렇죠. 그나마 노릴 수 본인의 있지 않을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다들 솔직히 그냥 회사의 노예잖아요. 맞아요. 9시든지 10시든지 8시 반이든지 어쨌든 출근해서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좀 부러워요. 그냥 본인이 본인의 연차를 깎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점. 네, 좀 부럽고, 네. 뭐, 어쨌든 그런 것만 부럽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화환 받는 정도? 돈 받는 거? 네, 돈 받는 거. 축의금 받는 거 정도? 네, 그것만 빼고서는 별로 안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 주변 사람 이야기인데, 이제, 네. 제 친구,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친구인데, 네.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애 가지고 하면서 그들끼리 그 리그가 생기는 게 네, 있죠.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네. 게 있다 보니까 맘끼리 얘기하시는 거. 네. 처음에는 그래도 뭐 친구들끼리 그래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소외감이 들더라고 그들끼리 하더라고요. 얘기만 하잖아요. 그들끼리의 네. 통하는 리그인 거고. 그냥 그들이 퀴어의 얘기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얘기를 잘 모르는 거고. 네. 뭐 또 모르죠. 뭐 저희가 또 그러한 뭐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나중에 일인 거고. 지금은 솔직히 별 관심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게 퀴어와 비퀴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미혼과 그러니까 비혼과 미혼과 기혼. 기혼. 예. 그 세 개의 차이라 생각해요, 그냥. 예.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슬퍼요, 그냥. 저는 미혼이자 비혼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키워는 업무 중 이 세 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읽고 하기 진짜 어려워요. 가끔씩 이렇게 세 개, 남자친구 있으세요? 머리는 기르셔야죠. 결혼은 언제 하세요? 이 세 개의 트리플이 올 때는 약간 현타를 맞으면서, 아이씨, 잃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커면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네. 그 설날과 추석의 그 트리플 아닌가요? 네, 그 트리플이 올 때 가끔씩 이제, 네. 열을 받긴 하는데, 뭐, 회사라는 것은 밥줄이 달려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회사가 하란 대로 이제 내내 걸으면서 다니는 게 회사긴 한데, 네. 네. 지금 또 내네요. 네네. 진짜 업무 중이네요, 지금. 네, 네네. 네, 어쨌든 언니들 7월에 키워는 업무 중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노래 하나 들으면서 잠시 식히고 오겠습니다. 도리의 2o'clock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르나가 알려주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네, 언니들 마지막 코너 큐미언 이야기 시즌2가 왔습니다. 네, 큐미언 이야기 시즌2에서는 약간 오싹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오싹한 이야기가 무선 이야기는 아니고요. 퀴어로서 들었을 땐 약간 오싹한,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또 이제 세진님과 마지막이라기보다는 7월의 주제는 뭐냐면요. 내가 만드는 가족입니다. 일단 현대사회에서는요,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일단 기존 가족 모델의 정상성 자체가 균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족을 만들 수 없었던 장애인, 성소자들도 가족을 만들고 있는 상태지만 아무래도 국가와 제도는 이들을 부정하고 그 결과는 고립과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이전의 정상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관계와 삶에 맞는 안정망은 취약하고 그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원가족과의 불화로 지원 없이 일찍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립과 빈곤으로 이어지죠. 결국 현재의 가족 제도는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큐미언 이야기 시즌2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좀 오싹한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 계속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네. 오싹한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저는 부모님이 모르시는 상황이었고 제가 퀴어란 거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한 몇 달 전쯤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몇 달 전쯤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엄마가 이제 동생 얘기를 하면서 꺼냈던 얘기를 제가 홀라당 이제 먹어가지고 그래 나 퀴어다 어쩔래가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안 나왔어요. 그냥 엄마가 다행이네요. 적당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 네가 뭐 남자 혐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슬픈 일이라든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그거는 괜찮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뭐 할 것이냐? 네. 라는,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 네네. 엄마는. 네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잘 살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엄마한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동생은 알지만 아빠가 모르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네. 아버지한테 언젠가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꽤 높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빠가 먼저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은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이가 이제 곧 60이 되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곧 이제 100세가 되시기 때문에 네. 네, 곧 1000명이 되시기 때문에 네. 굳이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 말년에 굳이 그 고통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제가 원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쵸. 만들고 싶은 가족 있잖아요. 네. 그게 꼭 결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끼리도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쉐어하우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족을 만들 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래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할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데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게 하는 숙제일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알아요? 약간 마음 한구석에 약간 꽁안이 박혀있는 근데 뺀다고 해서 뭐 아픈 것도 없는데 네. 굳이 안 뺀다고 했을 때 약간 걸리적거리는 그런 감정입니다. 네.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아픈 손가락 아니고 그냥 걸리적거려요. 그냥 약간 그래요? 약간 흔들리는 이 같은 느낌이라서 냅둬도 뭐 상관없어요. 잘 네. 씹고 다니긴 하는데 네. 에이, 그래도 좀 탈나기 전에 뽑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나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연구실까지 뽑을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커밍을 다 하고 하긴 했지만 네. 아직 너는 아닐 거다. 약간 이렇게 부정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얘기죠. 넌 아닐 것이다. 네, 좀 더 아닐 생각해봐라. 거다. 네,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아직도 특히 엄마가 저는 엄마가 더 열려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요. 좀 근데, 진보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엄청 오픈마인드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유교적이셔가지고. 네. 저도 그 진보적이실 줄 알고 이렇게 엄마하고 동생한테도 커밍하고 했는데 아빠한테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아빠가 보수적이실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니 알아서 살아라 약간 난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어차피 어른인데 니 알아서 살아라 이런 어른이니까. 느낌이고 엄마는 그래 그래도 넌 그건 아니다. 너는 지금 오류가 난 거다. 오류가 난 거다. 그거 누구한테 이렇게 뭐 잘못 배우거나 해서 오류가 난 거다. 약간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된 거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좀 아버지의 폭력 이런 거를 이렇게 당했었거든요. 그런 거나 이런 의견을 얘기를 많이 못 했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게 너가 그렇게. 발현이 된 거다. 네, 된 게 아닌가. 심리적 불안정 상태 때문에. 온갖 얘기가 다 오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퀴미한 이야기가 많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옆에서 가족한테서 그걸 듣고 있으니까. 맞아요. 공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면접에서 들으면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네. 근데 저희도 일단은 면접에서 들었을 때는 좀 상처를 받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났고 하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러한 상처가 있는 저희 한번 가족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세진님부터 한번 해봅시다. 세진님 혹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떠한 형태로 만들고 싶다? 저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네. 이렇게 1-2명 정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총 3종차네요. 3종차. 네. 총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약간 지정성별 그냥 네. 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빼고 봤을 때 네.
남자 1명에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그 3명이서 같이 가족으로 사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니면 여자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가족처럼 그 의지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신경 써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어떤가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 어린 그 여자애 이렇게 같이 데리고 저랑 이제 다른 그 뭐 애인이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청소년인 애를 데리고 와서 그 갈 곳 없는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가족 관계도 네. 네, 괜찮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족한테서 느끼는 감정은 가족이 아니라 남 같은 느낌? 아, 근데 저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를 떠나서 가족과 늘 약간 물과 기름 관계처럼 늘 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 가족인데도 뭔가 마음이 안 가고 와닿지 않는. 네. 네. 머리는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쵸. 얼굴만 봐도 알아요. 아, 저 우리 아빠랑 닮아가지고 아 가족이긴 하구나 싶은데 네. 아, 막 그 드라마나 영화나 주변에서 그 가족의 끈끈함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약간 저랑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족과 그렇게 안 좋은 사이인가? 가족과 좋은 사이도 나쁜 사이도 어쨌든 아니긴 한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혼남을 당했고 네. 충분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네. 그냥 평범한 가족이라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평범한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약간 가족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라 생각을 늘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가 피해를 나눈 가족마저 내 사람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타인과 못 지내겠구나가 저희 어릴 때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제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게 굳이 누군가의 몸을 타고 태어나서 누군가의 피를 갖고 태어나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서로의 선택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게 가족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게 결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커가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경험으로. 네. 가족이 뭐 있나? 그냥 내가 선택한 게 가족이지. 맞아요. 이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약간 정상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정상가족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있고 네. 밑에 자녀 2명 있고 네. 이 4인 가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부모가 정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뭐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가족도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뭐 조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모님이나 네. 뭐 그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가정도 잘 이해를 못 하고 네. 아니면 보호 시설이나 이런데 길러져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쵸. 사회로 이제 1인 가정이 된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네. 너무 정상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바깥 언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네, 저도 외면을 받고 근데 저도 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나는 그 바깥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뭐 여전히 뭐 사회가 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 취약한 사회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도 별로 없고 제도도 별로 없고 네. 뭐 예전보다는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가 진짜 차에 엄청 크게 치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그럼 나를 아무리 내 친구든 내 애인이 나를 막 몇십 년을 같이 살고 있어도 결국에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피를 나는 가족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빨리 좋겠어요. 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발의는 됐죠. 발의는 됐는데 제정이 아직 안 돼서 너무 아쉽죠.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러시는지. 아니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뭐 생활동반자법도 그렇고 그냥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고 그냥 서로 잘 살자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맞아요. 꼭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희한한 예시를 갖고 오시죠.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시로 뭐 차별금지법을 뭐 제정을 하게 되면 뭐 누가 뭐 피해를 받을 것이며 뭐 그게 뭐 악순환이 돼가지고 뭐 그거를 악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며 네, 그러고 이게 막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 교육이 들어갈 거다. 막 책이 생길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에이즈가 많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요.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매체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퀴어 베이팅을 왜 하겠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퀴어라는 존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유는, 캐릭터로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그들이 서커스처럼 재밌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자극적으로. 자극제가 되니까.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저희 솔직히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키워드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뭐 여자 커플이라든가 남자 커플이라든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퀴어 요소가 넘쳐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안 되고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솔직히 뭐 SF 요소처럼 쓸 수가 있는데 실제는 없잖아. 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니콘은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유니콘 없잖아. 유니콘이랑 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냥 말 머리에다가 뿔 꽂은 것밖에 더 돼? 그쵸. 그게 진짜 유니콘이라 생각해? 아닌데 그거 유니콘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가 있는 거죠. 주위에서는 숨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러고 전 솔직히 유니콘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뿔만 달리면 되니까. 뿔만 달리면 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긴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을 말이라고 해야 되나? 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이 태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현재 사회가. 네. 그냥 뭔가 환경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언젠가 유니콘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의 늘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돌고래 중에도 뿔 있는 돌고래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게도 있는데 혹여나 말이 없을까? 그러니까 말이 왜 없겠어. 뭐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네. 뿔이 길다 못해 본인에 찌를 정도로 뿔이 긴 애들이 엄청 많은데 말은 왜 뿔이 없는가? 말은 왜 없는가? 네. 가끔씩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이제 변종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뚫고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튀어나와서 튀어나왔던가 아니면 손톱이 유독 이렇게 날카롭다거나 송곳니가 유독 날카롭다거나 네. 아니면 육손이거나 이게 저는 충분히 제가 뭐 과학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DNA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매드 사이언스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대 사회에는 퀴어들이 있고 유니콘이 아니며 충분히 있고 정신병이 아니란 건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고 근데 여전히 그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무시하고 비난하고 너가 잘못 지금 주입이 되었다. 안 좋은 관념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맞아요. 이상 성욕 아니고요. 네. 네. 뭐 서로가 서로 이해 못해요. 솔직히 이건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고 맞아요. 혐오와 혐오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저는 그게까지 깊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뭔가 제가 모르는 혐오를 할 것이든 저는 그만할게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저희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세진님. 그쵸. 네, 일단 세진님은 그렇게 친구들과 네. 가족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친구나 이렇게 뭐 청소년 이렇게 갈 곳 없는 아이들 네네. 이렇게 좀 보듬어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드는 네.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아는 사람하고 가족을 만들 거고요. 네. 그 가족은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만들 거고. 엄선해서 만들 거야. 진짜 서류 받아서 만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혼자 살 각오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까탈스럽다 보니까. 뭐, 하물며, 뭐. 약간 등본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피를 나눈 가족마저 저를 까탈스럽다고 하고. 저도 저 자신이 까탈스럽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을 만들게 된다면, 애인이 물론 좋긴 하죠. 애인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애인이 만약에 될 수가 없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 것 같고, 저도 그 안에 청소년인 키어를, 네, 같이 키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돼가지고, 좋은 키어 하나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 걔를 성장시켜서 네. 제가 성장시킨 퀴어 청소년과 네. 세심히 성장한 그 아이와 같이 만나서 네. 노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하죠. 네. 캠핑 같은 거. 네, 캠핑 같이 가고. 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본인의 삶에 허덕이시면서 네. 돈을 버시느라고 이제 치면서 그러신 것 뿐이죠. 저도 주변에 보다 보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을 후원을 한다거나 그들과 같이 산다거나 하면서 피를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가족을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1인 가정을 쭉 살다가 뭐 타운을 만들죠. 그것도 뭐 나름 뭐 맞아요. 가족이니까. 타운도 나름 가족이니까. 맞아요. 제 친구 중에서는 나중에 실버타운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자.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이러더라고. 레인보우 타운 만들자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만들게 되면 또, 우리 행복주택 같은 것처럼. 네. 엄청 엄선할 거예요, 또. 맞아요. 거기서 또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소득층만 뭐 할 것이냐. 막 엄청 또 얘기 나오고 또 거기서 또, 뭐 빈부격차가 어땠는지 저랬는지 또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게 그거라서.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살려고요, 그냥. 너무 싫어요, 그런 거. 맞아요. 에휴, 어쨌든, 네. 저희끼리 만드는 가족 얘기를 했었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가족이 정상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네. 네. 저는 늘 그걸 꿈꾸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가족이 정상가족이길. 저도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떠한 가족을 만들어도 그것 또한 정상 가족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된 가족. 말이 좋네. 네. 안정된 가족이 되길. 네. 그렇잖아요. 몸이나 뭐 이렇게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가족이 각자의 가족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가족을 꾸린 상태에서 좀 거기 갔을 때 편안한 집 거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누군가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내가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있는 언니들도 본인이 돌아갈 곳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네. 그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이사 가실 때구나.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대출 신청까지 하고 왔어요. 진짜요? 와, 대출이 나와요? 대출이요? 나오긴 한데. 그게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단 나오긴 하는군요. 네,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신청을 일단 했고. 네,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퀴미한 이야기 시즌2의 이야기는 가족, 내가 만드는 가족이었습니다. 얼레벌레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서로가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가 오늘의 결론이 된 것 같고요. 언니들도 본인이 행복한 곳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 곳 중에 하나가 저희 레주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언니들 저희는 다음 달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클로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세신님, 오늘도 정신없이 얘기하다 가시네요. 와, 진짜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두고두고 생각할 것 같네요. 루나님, 이제 잊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세신님을 알아가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시간이 이제 언니들 보내줄 시간이네요, 루나님. 뭐요, 은근히 말 돌리는 것도 아주 재밌어. 루나님, 정신 차리세요. 네, 언니들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레주파 SNS를 통해서 후기 왕왕 알려주세요. 3주차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3주차는 여기까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God, listen, check it out.